네, 작가님 요즘 티몬, 위메프, Q10 같은 이커머스 부도 사태로 많은 피해자들이 양산이 되고 있습니다. 피해액이 무려 1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수많은 구매자분들 그리고 판매 업체, 협력 업체들이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지금 막 본사에 몰려가서 지금 항의하고 난리가 났는데 이게 보니까 구조가 이렇더라고요. 티몬이나 위메프 같은 그런 이커머스 업체가 있고 여기에 이제 물건을 여기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쉽게 말해볼게요. 여기에 판매를 하는 이제 개인 저 같은 사람이 여기다 뭐 양말 팔고 뭐 옷을 팔았으면 구매자들이 구매를 하잖아요. 그러면 구매자들은 뭐 카드사나 이런 인터넷 결제를 통해서 요 위메프 티몬에다가 돈을 줬는데 이들이 판매자인 나한테 돈을 안 주는 거예요. 막 3개월씩 연체하고 그러다 보니까 막 물건이 내가 받아야 될 돈이 막 5억, 10억인 거예요. 근데 지금 위메프 팀이 돈 없다, 배째라. 우리 돈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사태가 이렇게 늘어나는 거를 이렇게 막을 수가 없나요? 현재 경제 시스템에서는? 이게 일종의 대리 문제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위메프나 티몬이 신뢰의 어떤 허브였을 거예요. 그렇죠. 믿으니까 되게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걸 다 투명하게 들여다보고 있지는 않았던 거죠. 걔네들이 진짜 돈이 있는 건지 돌려막고 있는지 몰랐던 거죠. 그래서 네. 나중에 아니까 이제 다 터지는 거죠. 그렇죠. 미리 알면 어떻게 되냐? 미리 알면 미리 터져요. 미리 터지나요? 네. 그 대신 피해 규모가 작죠. 그 대신 미리 터져요. 왜냐하면 금융이라는 게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이 신뢰의 허브들이 그대로 1대1로 가지고 있질 않아요. 이거는 상행의 기본입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그 세상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빌딩을 세운다고 해보죠. 빌딩을 세울 때 빌딩을 세워서 상업적으로 쓸 거예요. 상업적으로 쓸 거니까 투자자들은 그때를 보고 투자를 한 거죠, 말이죠. 그렇죠. 그런 그 투자자들은 언제 회복을 하냐면 나중에 그 빌딩에 극장이 들어오고 식당이 들어와서 그 돈이 진짜로 그 돌기 시작할 때 부가가치를 만들었을 때 그게 돈이 돼서 투자자 들어오는데 네. 시간이 지연이 엄청나게 걸리죠. 몇 년 걸리죠. 그렇죠. 이 시간의 지연 동안 그러면은 실제로 여기서 노동을 하고 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기다려야 되냐? 건물 지면서 우리 돈 벌면 돈 줄게. 월급 3년 뒤에 줄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안 되죠. 아니죠. 여기는 원래 모험을 하기 싫어해요. 이 사람들은 그냥 따박따박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따박따박 받아야 되는 만큼 개 이익은 없죠. 그렇죠. 따박따박 받아야 되는 사람한테는 근데 줘야 돼요. 그럼 이득은 누가 받느냐? 투자자들이. 투자자들은 모험을 하는 거죠. 그렇죠. 모험을 해서 왕창 받는 거예요. 그 대신 왕창 잃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죠. 뭐 돈 다 줘야 되니까 처간값 다 내야 돼요. 처근값. 그렇죠. 뭐 중간에 원자재 오른다거나 분양 안 된다거나. 그렇죠. 이게 경제 기본이에요. 사람들이 이게 학교 교과에서 가르쳐야 되는데 학교 교과에서 가르치는 수요 공급값만 해가지고는 여러분들이 경제에 눈을 못 뜹니다. 이거의 기본인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이게 이렇게 티어 구조라고 그래가지고 코어가 있고 1티어, 3티어 이렇게 쭉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불확실성 때문에 정보의 불확실성.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아주 가운데는 1티어, 2티어는 위험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애를 낳아서 키우려면 서민들이 애를 낳아서 키우려면 미래가 좀 확실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래가 불확실해 애 안 낳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재생산 못해서 나라가 없어질 건데 네. 없어진 나라에서 왜 뭐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네. 강아지들이 우리 연금을 내진 않는데 강아지들은 네. 다 있죠. 근데 어쨌건 이들을 불안하게 하면 안 돼. 그 대신 이들은 큰 이득은 안 줘요. 그 대신 이제 그 외곽에 있는 데는 세상의 풍파를 다 맞는 거죠. 다 맞으면서 많이도 먹고 또 많이도 깨지고 그래서 계속 선수 교체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자본주의가 굴러가는 방식인데 이게 구별이 없고 막 이러는데 이제 가끔 사고가 나요. 왜냐하면 이 자체는 어쩔 수가 없어. 왜냐하면 있는 돈 그대로 주면 그거는 상행위가 아니거든. 불확실성이 없다는 뜻이고 그거는. 네. 이 불확실성이 싫어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공산주의 체제잖아요. 네. 가격국이라는 게 있어. 가격국은 불확실성이 없어. 그래서 가격국이 가격을 정하는 거야. 불확실성이 없는 줄 알고 가격을 정해가지고 구두를 몇 켤레 만들고 타이어를 몇 켤레 만들고 다 가격에서 다 정해. 교환 비율을. 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경제가 엄청 비효율적인 거예요. 그래요? 왜 차 정했는데 왜 그러죠? 왜냐하면 인간이 그걸 풀 수 있는 함수를 개발을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요. 그래도 정확하게 이게 얼마에 팔아야지 딱딱딱딱 이게 안 된다. 그게 가격이라는 게 결국은 그 가죽이 들어가는 신발과 고무가 들어가는 타이어하고의 교환 비율이거든요. 네. 그럼 이게 정확하게 수요가 예측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늘 저발전 상태. 그래서 레이건 대통령이 해서 인기를 끌었다는 그런 어떤 놀라운 그런 농담이 있어요. 옛날 구소련에서 자동차를 주문했더니 언제 받으러 올 수 있을까 그랬더니만은 1년 후 오후 2시에 오라 그러는 거예요. 1년 후에 근데 오후 2시입니까 그랬더니 그 오전에 내가 그 우리 집 그 파이프 공이 와갖고 우리 집 파이프를 고치기로 했기 때문에 왜요? 1년 뒤에. 1년 뒤. 그러니까
엄청 비효율적인 거예요. 이 가격 고객. 그래서 시장에서 이게 돌아가는 건 맞는데 그러면서 조금씩 뭐가 생기냐면 이 불확실성을 누군가가 메꿔야 돼요. 그게 조금씩 망하면서 메꾸는 거예요. 그 청산하면서. 네.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몰리는 거죠. 그게 빵 터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몇 달 전부터 징조가 있어 왔대요. 막 갑자기 한 두세 달 단위로 잘 주다가 갑자기 안 주고 금액이 크면은 막 뭐 저 시스템 전산 오류 났다고 하고 근데 그때 이제 판매업체 분들이 야 이거 좀 얘네 이상하다 말하고 싶었는데 말했다가는 내가 돈을 못 받을 것 같아서 그렇지. 그리고 그게 소비자들한테 알려지면 이제 판매가 안 되니까 그러면서 어떻게든 나는 좀 주세요 하다가 좀 여기까지 왔다 슬프지만 근데 이게 또 이게 비난할 수 있는 문제인가 이게 판매자분들을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루나 테라 사태도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핵심들은 아마 조짐이 있었을 거예요. 맞아요. 실제로 막 갑자기 할인해서 너무 싸게 팔아 막 삐지면서 조짐이 있을 때 근데 말해보면 그때 망해요. 그래서 이 보통은 부도덕해서가 아니라 최대한 방법을 찾을 때까지 해보다가 이제 물리적으로 뽀개지는 거죠.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비트코인이 도입되면 이게 막아지느냐? 네, 근데 아까 제가 근본적인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인 거는 변함이 없어요. 우리 인간은 불확실성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설령 비트코인으로 한다래도 이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건 아니다. 작가님은 비트코인이 이제 정말 엄청난 혁명이라고 하면서 실제 가치물이 전송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그거잖아요. 내가 5천만 원 받기로 했어. 돈이 없어서 안 줘. 위메프가 티몬이. 그게 문제인 거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으로 거래를 하면 작가님 내 물건 뭐 저기 소비자가 0.5비트 줬으니까 나한테 0.5비트 뭐 수수료 조금 떼고 0.49비트 주세요. 그러면 바로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실제 물건 이 가치 있는 비트코인 좀 받았으니까 이거 뭐 부도 낼 일 없는 거 아니에요? 나 이거 팔면 되니까. 그게 이제 아까 공산주의적 발상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불확실성이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내가 산 신발에 메이커도 있고 그 색깔도 다 정해져 있는데 사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신발을 산다라는 확신을 어떻게 생산자가 알아서 만들까요? 내가 여러 개 중에 막 하다가 내가 직관으로 고르는 거 아니에요. 그쵸. 어떤 거는 안 팔릴 걸 전제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안 팔리고 실제로. 그럼 안 팔린 거는 누가 돈을 내야 돼요? 그쵸, 뭐 누가 내죠? 비트코인 해결하나 이거를? 그건 아니죠. 안 팔리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생산 서플라이 체인이 이렇게 늘 투명하면서 이렇게 이게 없다라는 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고려를 안 하는 거예요. 이 서플라이 체인은 기본적으로 불확실해요. 불확실하군요. 네. 근데 이제 비트코인이 어떤 역할을 하죠. 비트코인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아주 큰 덩치들 간의 부도의 전염을 막을 수 있는 신용의 담보물이 돼요. 아주 큰 덩치. 우리가 뭐 신발 사면서 이거를 막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진 않는데 진짜 은행들 간에 거래를 할 때 이렇게 돈 좀 꺼줘. 그럼 내가 널 뭐 믿고 꺼주냐 그러면 비트코인 맡길게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실제로 맡겨지니까 보낼 수 있으니까. 그죠. 담보물이 되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비트코인은 솔루션이 되고 그리고 이제 아까 그런 확실한 제품들 예를 들어서 뭐 저는 잘 몰라요. 이 현업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옷보다는 그래도 쌀이 덜 확실하겠죠. 왜냐면 쌀은 먹으니까. 그쵸. 네, 수요가 있고 그다음에 다 균질하고. 근데 옷은 어떤 옷이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르니까 미리 돈을 내라는 게 좀 이상해요. 그쵸. 근데 쌀 같은 거는 미리 돈을 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미리 토큰이라고 하는데 토큰이 미리 지불이 되어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스마트 콘츄라는 책에서 와이너리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이 생산자의 업종이 바뀌어요. 생산자는 금융 위험이 없어져요. 나는 남의 걸 생산하고 있는 거예요. 미리 돈을 받아가지고. 그런 게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해결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영세한 생산자들이 훨씬 더 이렇게 안정감 있게 생산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그럼 뭔가 수요 예측이 상대적으로 가능한 그런 종목들에서는 그렇죠. 가능할 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이 불확실성 때문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돼요. 누가 책임지냐면 비트코인하고 이 토큰의 가격의 앙등에 베팅하는 도박꾼들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거 조금 궁금합니다, 작가님. 그럼 막 처음만 들었을 때는 그럼 비트코인으로 이런 사태 해결 불가능하다로 들렸는데 방금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거든요. 비트코인을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그 암호화폐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이더리움이 이제 더 적정한데 이더리움이 이제 꿈꾸는 게 이런 거예요. 와이너리가 칠레에서 이제 와인을 생산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와이너리가 실제한다라고 보면 내가 돈을 보내요. 이더를 보내겠죠. 그럼 이더가 그 사람 주머니에 바로 들어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보내서 내가 못 찾지만 생산자 입장에 딱 들어가면 부도내 버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먹튀 할 수 있지. 먹튀. 그렇죠. 그래서 포도를 따면 조금 가요. 포도를 따면 0.1 리더가. 그렇죠. 그리고 그걸 이제 와인통에 넣고 이제 으깨면 또 조금 가요. 조금 더 가. 그래서 이게 잘 익어갖고 포도가 돼가지고 발효가 돼서 포도주가 돼가지고 이제 감별사가 와서 포도주 레벨을 A
A4 뭐 네. 정할 거 아니야? 네. 그걸 딱 정하면 왕창 가는 거죠. 아. 그다음에 이제 그게 병입이 딱 돼. 네. 그럼 다 가는 거예요. 아, 그쵸. 그러면 그때 그다음부터는 이제 생산자의 위험은 없어. 그리고 쭉 오는 거죠. 네. 쭉 오면 이제 내가 그 대신 뭘 받냐면 와이너리로부터 와인을 받기 전에 오는 동안 와이너리가 인증해준 토큰을 내가 받는 거야. 토큰. 응. 와인홀 이거 뭐 그렇지. 뭐 A 등급 네. 와인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걸 나중에 병하고 바꿀 수 있는 토큰을 내가 받아요. 그럼 이게 오는 동안 내가 막 팔 수 있는 거예요. 가격이 오면 올수록 어떤 가격이 수렴할 텐데 그 전에는 막 불확실성이 있어. 왜냐하면 칠레에서 우리나라는 뭘 지나냐면 적도를 지나. 네. 그래서 와인이 한번 오면서 끓어요. 어. 그래서 이거를 방지하려면 그래서 똑같은 와인도 칠레 와인이 같은 맛이 아니라 끓었냐 안 끓었냐에서 맛이 달라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거를 끓지 않으려면 냉동 컨테이너에 넣어야 돼요. 냉장 컨테이너에. 네, 온도 일정하게. 그렇죠. 냉장 컨테이너에 들어간다고 해서 냉장고를 안 키면 어떻게 돼? 그럼 뭐 망하는 거죠. 그렇죠. 그걸 감시하는 게 센서예요. 그래서 센서가 이제 계속 체크를 하면서 온도를 체크하는데 온도가 많이 너무 올랐어. 그러면 이 토큰 가격이 떨어져요. 여기서 현지에서. 이 현지라는 개념의 글로벌 그 네. 와인에 대한 토큰 가격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스마트 컨트랙이라는 거하고 네. 암호화폐가 해내는 일이에요. 엄청난 거죠. 네. 이게 원래는 그게 안 되잖아. 원래는 그냥 믿고 그렇죠. 돈 보내고 그렇죠. 뭐 계약금 일고 나 넣었어. 네. 포도 땄어. 사실 땄는지 모르고 그냥 주다가 그렇죠. 받았는데 이거 한번 끓어서 맛이 갔어. 그렇죠. 근데 이미 나는 A 등급 돈 줬어. 그렇죠. 그래서 지금에는 중앙에 허브가 필요해. 실내 허브가. 그렇죠. 무슨 회사나 뭐 이런 그래서 다 약자인 거예요. 여기 와이너리도 약자고 소비자도 약자고 얘네가 점점 등치를 크다가 땅 터지면 팀원이 되는 거고요. 이런 게 중개업체. 역할이 줄어들지. 왜냐하면 이게 직접 소통이 많이 되니까. 그렇죠. 불확실성 자체는 없어지지 않는데 네. 이 허브의 역할이 줄어들면서 불확실성은 도박사들이 책임지는 거예요. 도박사들 야 이거 요번에 지금 온도 보니까 이거 한번 그렇죠. 끓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예. 베팅하고. 지가 와인 먹을 건 아닌데 이제 오를 걸 저평가된 상품 사고 네. 고평가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금 삼성전자의 주식을 사잖아요. 네. 삼성전자가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나는 토탈로 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스마트 코치는 삼성의 어떤 행위를 내가 사는 거예요. 고 무역, 고 롯데만 내가 투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최근에 엔비디아에 저기 몇 년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3나노 반도체 HBM 이거 납품이 계속 실패해가지고 주가가 오를만 하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럼 나는 삼성전자에 거는 게 아니고 삼성전자가 요번 뭐 9월달에 요 발표가 났는데 요거 통과하냐 마냐 아니면 통과하더라도 뭐 수율 몇 프로로 통과하냐 이렇게 정말 쪼개가지고 그렇죠. 왜냐하면 그 행위에 돈이 필요하거든. 그 어떤 뭐 엔비디아하고 계약할 때 삼성전자가 그 라인에는 그 엔비디아 전용으로 만들면 네. 요게 투자금 모아서 설치를 하는 거죠. 그쵸. 그럼 나는 거기에만 거는 거야. 나머지는 막 휴대폰 잘 팔리면 상관없어. 그렇지. 바로 그거예요. 그게 스마트 혁명의 그 본질이에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이거가 대단한 건데 네. 사람들이 이 상상력이 잘 안 되는 이게 눈을 못 뜨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두루뭉실한 회계 장부를 갖고 있는지 잘 몰라서 그래요. 삼성전자라는 게 엄청난 두루뭉실한 회계 장부예요. 엄청나게 큰 그렇죠. 거죠. 거기는 뭐 게으른 사람도 있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있고 게으른 팀도 있고 성과는 다 섞여 삼성전자잖아. 그쵸. 근데 나는 그냥 통박으로 거는 건데 네. 지금 제가 말한 와이너리처럼 한 라인에 서플라이 체인 하나에 내가 걸 수 있는 거예요. 와 잠깐만 저는 이게 깜짝 놀란 게 그 사실 가장 이 투자에 밝은 게 도박이잖아요. 그 스포츠 토토나 이런 스포츠 도박 보면 거기는 야구 경기하면 LG가 이기냐 뭐 롯데가 이기냐에 거는 게 아니고 첫 번째 나온 투수가 첫 번째 공을 볼로 던지냐 스트라이크 그쵸. 던지냐 네. 아니면 첫 골 누가 넣냐 어시스트 몇 개 하냐 막 그렇죠. 이걸 정말 다 쪼개가지고 걸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가능해진다. 그렇죠. 네. 왜냐면 사실 삼성전자가 돈을 쓸 때도 그쪽에서 돈을 써요. 그쵸. 그래서 그거를 뭉뚱기로서 받아가지고 뭉뚱겨서 하니까 허브가 점점 커지고 불확성이 가뜩이나 자연 상태 불확성인데 더 커지는 거예요. 그쵸.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요런 게 어쨌든 이런 암호화폐가 발달되고 스마트 컨트랙 기능이 정말 일상화가 좀 되기 시작한다면 지금 티몬이나 위메프 같은 이런 연쇄 부도 사태는 좀 줄어들 수 있다. 하지만 그렇죠. 네. 아예 없앨 수는 없다. 그럼요. 그건 자연 상태에 있어요. 불확실성. 그러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암호화폐가 정말 실생활에 도대체 그게 뭐가 도움이 되냐에 되게 큰 질문의 답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거는 깨달으면요 잠 못 잡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왜 하찮아 보이냐면 여러분들이 온실 속에 있어서 그래요. 온실 속에 있어서요. 그래서 그냥 뭐 중앙을 믿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알아서 잘 회계 정문이 하겠지를 믿는 거예요. 다 사고 납니다.
타고납니다. 사람은 약하고 악합니다. 알겠습니다. 작가님 긴 시간 동안 인터뷰 나눠봤는데요. 인사이트 나눠봤는데요. 끝으로 저희 웅달책방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컨퍼런스에서 비트코인을 아주 강하게 언급했습니다. 네, 벌써 여기까지 왔네요. 저는 10년 전에 비트코인이 빅딩이라고 주장을 해왔지만 되게 외로운 길을 걸었는데 최근에는 제가 저를 보는 시선이나 제가 받는 대접이 다르고 챗GPT가 저에 대해 잘 알고 있더라고요. 질문해봤더니 제가 저에 대한 문서가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개 한국의 비트코이너를 챗GPT가 알 정도니까 여러분들 환경이 바뀐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중요한 얘기 나눴는데 여러분들 주변에 100명을 뽑아가지고 랜덤으로 1비트코인 갖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날까 생각을 해보면 한 명이거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래서 갈 길이 먼 거죠.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더 그레이트 비트코인 그리고 달러에 지정하게 저여신 오태민 작가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